안녕하세요. 구독자 사주풀이 시간입니다. 구독자 사주풀이 시간에는 구독자님이 직접 올려주신 사주를 저와 함께 가장 쉽게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분의 사연을 들으실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순무님이 올려주신 사주입니다. 제가 예고편에는 아이들이 잘못 읽고 선문이라고 하셨는데 순무님이 맞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무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경인, 병술, 이민, 정미. 극신약 사주로 정제격일까요? 남자 사주예요. 정제 아니면 인성이 용신이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사주가 정적이 되는지 인성이 용신이 돼서 일반격이 되는지 제일 궁금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주를 파악해봐야 알겠죠? 자, 이 사주가 순무님이 올려주신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접하면은 제일 먼저 큰 소리로 사주 팔자를 읽어본다고 그랬죠. 그래야 사주 팔자 속에 들어있는 오행이 뭐가 들어있는지 감을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연간의 경금, 연지의 임목, 월간의 병화, 월지의 설토, 일간의 임수, 일지의 임목, 시간의 정화, 시지의 미토, 이렇게 읽어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주에는 쇠도 들어있고 나무도 들어있고 물도 들어있고 풀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흙도 들어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감을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소리도 한번 읽어보면은 사주 팔자에 들어있는 오행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할 일은 일간에다 동그라미죠. 일간이 임수에다가 동그라미입니다. 왜 동그라미를 쳐야 되죠? 노차 얘기했지만 사주 팔자는 일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주인공인 일간에다 동글뱅이 쳐서 돋보이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 오행의 세력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주에는 지장간 포함해서 어떤 오행이 세력이 강한지 어떤 오행의 세력이 약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사주 형국 파악할 수도 있고 사주의 강약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오행의 세력을 알 때 일간이 내 편과 또 일간의 힘을 빼는 상대편의 오행의 세력을 구분해서 파악하면은 더 사주 팔자 형국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주 속에 들어있는 오행의 세력을 알아보자고요. 먼저 일간이 내 편부터요. 일간의 내 편의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임수, 큰 물로 태어났네요. 물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물이나 물을 생해주는 인성인 쇠가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이 물부터 찾아볼까요? 물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일간인 물 내편이 한 점도 없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물을 생해주는 인성인 쇠를 찾아보자고요. 쇠는 연간에 경금 큰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술토안의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내편은 경금 큰 쇠, 그 다음에 지장간에 있는 신금 뿐이네요. 이러면은 사주가 매우 약해질 가능성이 많은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 식상 일간이 생화민성이 받고 재성 일간이 극화민성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물이 생해진 오행 나무. 재성은 물이 극한 오행 불. 그 다음에 관성은 물을 극한 오행 흙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나무부터 찾아볼까요? 나무는 연지의 임목, 일지의 임목,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미터 안의 을목, 작은 나무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불을 찾아보자고요. 불은 월간의 병화, 큰 불, 시간의 정화, 작은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임목안의 병화, 월지, 술토안의 정화, 일지, 임목안의 병화,
CG 미터 안의 정화 작은 불이 암정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흑을 찾아보자고요. 흑은 월지의 술토 큰 흑, CG의 미토 작은 흑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임목안의 무토, 일지 임목안의 무토가 암정되어 있네요. 자, 나와 있는 상대편 대단하죠. 임목 큰 나무, 병화 큰 불, 정화 작은 불, 술토 큰 흑, 미토 작은 흑. 그 다음에 지장간에 있는 불기운과 흑기운이 대단한 사주팔자가 되겠죠. 내 편이라고는 경금 하나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최악사주가 됐네요. 특히 경금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생이 잘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니 사주가 최악사주가 됐습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그런 사주팔자가 됐는데, 자, 이 사주가 전격으로 경금이 영신이냐 아니면은 정제로 가느냐가 수문님 질문이 되겠죠. 이 사주가 정격이 되려면 경금이 잡티가 됩니다. 자, 잡티를 제거할 수 있는지 보자고요. 자, 일단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일간에게는 도움이 덜 되죠. 그런데다 임목 생을 받은 병화 있죠. 그 다음에 정화의 불기운, 임목 안의 병화, 술토 안의 정화, 불진이 대단하죠. 목생화까지 더군다나 받고 임목 안에 있는 병화까지 불기운을 가세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불기운이 대단한 사주팔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경금이 어떻게 되나요? 녹아버리죠. 불기운이 녹아버린다는 얘기죠. 토생금을 해서 흙의 보호를 받으면 좀 덜 할 텐데 술토가 토생금이 되나요? 안 되죠. 술토는 이 강한 불기운을, 원래 조토죠. 불을 뿜은 흙인데 불기운을 화생토 받아서 상당히 저열해졌습니다. 그래서 토생금이 아니라 토국금이 됩니다. 이 열기운에 열이 많은 흙기운에 쇠가 녹아버린다는 얘기죠. 불기운에도 녹고 흙기운에도 녹고 흙에 도움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고리몬이 된 경금은 그대로 녹아버립니다. 그러니 이 잡티가 제거돼서 임수는 세력을 따라가서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로 따라가는 종색계획이 됐습니다. 특히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은 불기운이죠. 불이 너무 세서 물이 말라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를 버리고 불기운을 따라가는 종색격 사주가 되겠습니다. 경금은 큰 쇠는 목생화를 받은 불기운에 녹아버리고 토생금을 못 받기 때문에 토생금이 아니라 토국금이 되죠. 그래서 한신이 되고 녹아버려서 할 일을 하지 않는 한신이 돼서 정색격이 된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정색격이 됐고 정제격으로 잡으면 되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정제격이 된 사주팔자고 정격 사주는 용신을 잡는 거 아니죠. 모두 다 세력이 전부 용신이 되죠. 나무, 불, 흙 모두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희신도 나무, 불, 흙을 따라가면 좋은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력을 따라가는 나를 버리고 세력을 따르는 나무, 불, 흙 기운을 받으면 좋은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정색격이 됐으니까 사회적으로는 상당한 성과를 낼 수가 있겠죠. 양기운도 강하고 또 정제격이 되다 보니까 사업도 괜찮고 그 다음에 재무 쪽, 그 다음에 세무 쪽, 그 다음에 세력을 따르는 은행 쪽도 괜찮은 그런 사주팔자가 됩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되는데 건강하고 건강이 상당히 약점이 있죠. 사주에 물이 말라버리니까 물이 신장 기능인데 신장이 약하다 보니까 몸에 종기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장 기능을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 수분 섭취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김, 미역, 다시마, 해조류 같은 거 많이 드시고 물을 섭취를 많이 하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몸에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종기가 자주 발생해서 이게 병으로 올 수 있고 백호살이 있어서 수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강을 매우 주의해야 될 사주팔자입니다. 그래서 공부라든가 학문이라든가 사회적인 역량은 대단한 사주팔자지만은 이 건강에 약점이 있는 사주팔자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잡티인 경금이 제거돼서 종색격, 세력을 나무, 불, 흙으로 따라가는 종색격 사주가 됐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무님이 올려주신 사주팔자를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종색격 사주팔자를 풀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셨나요? 자, 다음 시간에는 샘물님이 올려주신 사주팔자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